안녕하세요. 전샘의 기업사랑TV 북예배입니다. 오늘은 저자 마우로 기엔의 2030 추계 전환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시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13억 명 정도인 이 지역 인구는 2038년에는 20억 명, 2061년에는 30억 명으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의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농업 및 산업의 이중혁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 밀레니엄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대는 약 23억 명에 달하는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중국에 거주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여러 세대가 활동 무대를 공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와 현재의 상황 모두에게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셋째,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중산층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구가 또 다른 미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흥공업국 시장의 20억 인구가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처럼 소비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면 전 세계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20년에서 2030년에 55%쯤 커질 예정입니다. 2030년이 되면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또 하나의 교육, 건강, 보험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의 유익을 위해 교육 같은 분야에 남성보다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교육과 건강, 보험 관련 지출이 미국 경제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향후 10여 년간 여성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 이 분야들은 여성의 늘어나는 지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2030년에 가까워지면서 여성 기업가들이 상상력과 조직화 능력, 기업 운영 능력의 뚜렷한 장점으로 전 세계 모든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꾸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구심점이자 우리가 아는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입니다. 도시지역은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삽니다. 전 세계 도시지역의 인구가 매주 150만 명씩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더 많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대부분 중산층이 만들어 갑니다. 현대 소비자 경제의 중심을 이루며 도시 바깥의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이들은 휴양이나 오락거리에 돈을 쓰는데 관심을 기울이며 훨씬 많은 탄소와 디지털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섯째,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기술적 변화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기준이나 규범을 바꾸곤 합니다. 기술은 제품의 개념, 제작 방식, 판매 방식, 사용자 그리고 사용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을 바꿈으로써 현재 상황을 무너뜨립니다. 2030년이 되면 기술 변화를 통해 공장과 사무실, 병원, 학교, 가정 그리고 모든 사회 기반에 수십억 개에 달하는 컴퓨터와 감지장치, 로봇 기술이 투입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일곱째, 소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2030년에는 공유경제가 전 세계 용역과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매일 하는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혹은 협력 형태의 소비가 차지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와 집, 사무실, 각종 장비를 비롯해
온갖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바로 양방향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효과가 우위에 서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너무 많은 화폐들입니다. 2030년이 다가올수록 미국 달러와의 강세에 계속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첨단 기술이 화폐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정말로 혁명적인 이유는 발행과 유통에 중앙정부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컴퓨터 네트워크뿐입니다. 암호화폐는 혁명인 동시에 어쩌면 파멸의 근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예컨대 각종 공무, 지적재산, 무역거래, 위조 방지, 총기 규제, 빈곤 퇴치,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수평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평적 사고의 7가지 원칙은 멀리 보기, 다양한 길 모색하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막다른 상황 피하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흐름을 놓치지 않기 등입니다. 2030년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며 부족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수평적 연계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전쌤의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